저는 굿즈 디자이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최정윤입니다. 저는 4차 산업 관련해 갖고요, 진로 특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굿즈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이요, 일반적으로 그냥 시중에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상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뭐 드라마나 소설, 미디어나 애니메이션 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디자인하면서 구매자들의 니즈에 맞게끔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림을 잘 그리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공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꼭 디자인을 갖다가 전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요즘에 유튜버들 많죠. 유튜버들이 컨텐츠를 갖다가 촬영하는 데 있어서 꼭 영상을 전공하지 않아도 유튜버들로 활동할 수 있죠. 그것처럼 꼭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정체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대해서 잘 아이디어를,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굿즈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리고 디자인을 전공하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나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디자인으로 잘 접목시키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림 그렸을 때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림 그리는 건 요즘은 디지털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만 잘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림 그리는 실력은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망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발달하고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가지고 1980년에서부터 2000년 그 사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성 자체가 자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갖다가 옛날에는 이건 나만 쓸 거야 라는 이런 X세대나 Z세대들이 이런 거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경제에 주 활동을 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갖다가 사용을 했을 때 이 사용했을 때의 장점을 공유하고 이 모든 친구들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거로 굉장히 선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별다방에 서머체어나 레드백이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굿즈가 개발이 되면 이거를 갖다 상품화되고 이걸 갖다 많은 사람들이 폭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다들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굿즈 디자이너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활동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사실은 꿈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발레리나도 되고 싶고 성악가도 되고 싶고 전문직 여성이 되고 싶기도 했고요. 꿈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지금하고 직업은 일치하진 않고요. 계속 끊임없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직업에 대해서는 계속 꿈꾸고 꿈을 바꾸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영이 그때그때 따라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반에 이제 되면서 취업을 병행을 했거든요. 4학년 때 졸업반이면서 취업을 바로 나갔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전공 과목에 관련된 그런 직업이 이제 제 천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진로에 맞게끔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전공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해서 진로를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를 갖다가 직업이 선택이 되어 있다고 내가 평생 직장이 아니고요. 이제 세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는 게 직업이라고 좀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다 꿈꿀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직업이고 꿈이라는 것들이 지금 세대마다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한 직장만 다녔어요. 그래서 직장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 옮기지 않고 나는 이 직장에 뼈를 묻을 거다. 이렇게 평생 직장을 꿈꾸었다면 선생님 세대는 이제 평생 직종이라고 해서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직종을 갖지만 옮겨 다니는 세대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세대도 많이 변하기도 했고 선생님보다 많이 변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은 100세, 120, 150까지 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다양성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대 때 여러분들이 꿈꾸고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다르고 30대, 40대, 50대, 60대 끊임없이 변화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다가 가져야 되고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하고 유동적인 상황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직업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을 하고 유동적으로 갖다가 지식을 갖다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이 아직도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공부는 이제 그만해야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나이가 되니까 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진짜 누군가가 얘기했죠.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빨리 어른이 돼서 이제 공부 안 할 거야 라는 생각 포기하시고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진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평생 해야 되는 게 공부이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추상적이지만 최종 목표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변한다고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제 노후가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노후가 걱정이 없게끔 살아가는 게 제 꿈입니다. 진로와 직업이 같으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그것만큼 베스트인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진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직업은 내가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업은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하지만 직업으로 안 갖고 싶은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직업으로 가질 때는 내가 잘하는 걸 직업으로 갖고 그리고 진로는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직업의 부캐로 갖다가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똑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다르다라면 유동성 있게 여러분들이 직업과 진로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계속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변화하고요. 이 변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꿈꾸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도 계속 변화하는 꿈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꿈꾸고 미래를 계속 밝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갖고 있는 거와 직업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게 직업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강사 일을 한다고 해서 꿈이 강사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좀 전에도 계속 말했던 거에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항상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틀린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부와 운동은 배반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기든 아니면 튼튼해지든 뭐가 남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가든 어느 자리에 가든 그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아이언맨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이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캐릭터죠. 네, 소리 센서에 반응하는 아이언맨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키트를 우선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면 여기 구성품이 MDF 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성품이 들어있는 비닐이 있는데요. 비닐에서 하나하나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LED
아이언맨에 눈이 되는 LED가 있고요. 그리고 목공풀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메모리폼 옆면 테이프, 그리고 동전 건전지 2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모듈이라고 하고요. 여기 동그란 친구는 보시면 얘는 모듈이고요. 그리고 모듈하고 연결된 이 동그란 친구는 소리 센서예요. 목공풀로 소리 센서를 갖다가 아이언맨에 부착하실 때는요, 이 소리 센서 안에 목공풀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소켓이 있는데요. 이 소켓에는 아이언맨 눈을 갖다가 꽂을 거예요. 근데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전선이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검정색이죠. 빨간색은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LED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확인하고 꽂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이제 아까 동전 건전지를 넣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동전 건전지를 넣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스위치도 있습니다. 스위치에 보면 온오프 되어 있죠. 네. 지금부터 이렇게 구성품을 살펴봤고요. 지금 아이언맨을 갖다가 우선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시는 마커나 유성 매직이나 아니면 네임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MDF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흔들 하면은 구성품이 잘 이렇게 빠집니다. 안 될 때는 돌려주셔도 되고요. 아이언맨을 판에서 이렇게 우선 분리를 해 주시고요. 해주신 다음에 가끔가다 꼼꼼한 친구들은 여기 있는 판도 색칠을 하냐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요 뒤에 있는 얘네는 지금 이 MDF 판을 아이언맨을 이렇게 딱 부착을 하면서 뒤에서 지지를 해줄 거거든요. 지지대는 따로 색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판 자체도 여러분이 색칠을 안 하고 싶은 친구는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판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같이 색깔을 칠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솔직히 아이언맨 하면은 골드 색상, 그러니까 노란 색상이랑 빨간 색상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 수업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파란 아이언맨을 만들기도 하고요. 초록색 아이언맨 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굿즈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딱 정해진 컬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아이언맨을 꾸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꾸며줄게요. 선생님이 칠하는 거를 참고를 해서 칠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나만의 독특한 그런 캐릭터를 디자인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색상으로 색깔을 칠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보다 조금 늦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완성을 한 다음에 추가로 색상을 칠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혹시 선생님보다 조금 늦은 친구들은 어떻게 라고 걱정하지 않으시고요.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추가로 선생님 수업 끝난 다음에 색깔을 칠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 네임펜이나 유성 매직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색연필로도 여러분 색칠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완료가 같이 된 친구들은요, 이제 혹시 색칠이 완료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뒤에 선생님이랑 같이 마무리한 다음에 추가로 갖다 색깔을 입히셔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지지대가 있어요. 아이언맨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는 뒤에 있는 요거 지지대를 이제 아이언맨에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잘 안 된다. 그럼 바닥에 놓고 이렇게 소리 나죠, 친구들? 이거를 튼튼하게 이렇게 꼭 꽂아주면은 이렇게 지지대가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바닥에다가 이 세 개가 다 맞물리도록 여러분들이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홈에 맞춰서 여러분들 아이언맨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하면 아이언맨이 딱 세워지죠.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여기 모듈하고 아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건전지 홀더가 있어요. 동전 건전지 홀더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건전지를 빼주도록 할게요. 동전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블룩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블룩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맨질맨질한 부분이 있어요. 맨질맨질한 데 보면은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홀더 안에 안쪽이 여기 안쪽이 스위치 있는 쪽 있죠. 스위치 있는 쪽 이 안쪽에 보면은 바닥에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블록 나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했죠. 마이너스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플러스거든요. 플러스가 바닥에 가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꽂아 주시면 됩니다. 꾹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위치는 여기 온, 오프 왔다 갔다 해주시고 저는 일단 온으로 해 둘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이 얘는 소리 센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센서 말고 여기 끝에 보시면 빨간 전선은 플러스, 검은 전선은 마이너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LED를 보면은 LED 전구의 전선에 여기 나와 있는 선을 보면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 쪽이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빨간색 전선에 꽂히도록 꽂아주시면 되고요. 다리 길이가 잘 구분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구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마이너스가 여기 삼각형이 크고요. 플러스가 삼각형이 작아요. 그래서 이걸로 갖다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다리 길이를 갖다 구분을 하신 다음에 긴 쪽이 아까 플러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긴 쪽이 여기 빨간 선에 들어가도록 긴 쪽이 빨간 선에 들어가도록 여기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딱 꽂아주시면 꽂음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스위치를 켜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 다리가 빨간색 전선에 꽂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얘가 잘 작동을 하죠. 그리고 이 소리 센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소리에 의해서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입김을 불었죠. 소리가 진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 소리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박수 소리에도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바람 이렇게 하면 이게 꺼지기도 하고 이게 반응이 되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아이언맨 뒷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위치해 주도록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양면 메모리폼 스티커가 있죠. 얘를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찢어도 잘 찢어지고요. 만약에 깔끔한 게 좋아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여기 홀더 뒤쪽에다가 양면 메모리폼 스티커를 부착을 해드릴게요. 주실게요. 이렇게 메모리폼 스티커를 붙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리 센서는 여기 가운데 아이언맨 가슴에 있는 데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잘 꽂아주시면 되고요. 센서는 가슴에 이쪽에다가 꽂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언맨 눈은 여기 LED는 아이언맨 눈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도록 얘를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건전지는 여러분들이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좋은 위치에다가 얘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듈이랑 나머지 전선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양면 메모리폼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약간 터프해가지고 가위 없이 이렇게 붙였고요. 여러분은 가위가 있어서 깨끗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이용을 해서 붙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목공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이언맨이 좀 약간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이언맨 여기 지지대에다가 붙이셔도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도 다 느끼셨지만 지지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따로 목공풀은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이언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아이언맨 굿즈에 대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굿즈 디자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